정치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유방암 관련해서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잘 봤습니다. 유튜브 클립도 있고 글도 있고 다양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쭉 훑어보면서 음식과의 관계라든지 또 이 병의 역사, 어떻게 발견하고 또 요즘 치료는 어떤지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요. 보내주신 자료들 중심으로 중요한 거, 그리고 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것들, 네, 그런 것들 짚어보죠. 좋아요. 그럼 자료들 보니까 음식 얘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거기서도 제일 눈에 띈 게 콩이었어요. 이거부터 시작해볼까요? 아, 네. 콩, 거의 모든 자료에서 언급된 것 같아요. 이게 유방암 예방이나 재발 억제에 좋다는 연구가 꽤 일관되게 나오고 있거든요. 형태는 상관없다고요? 뭐 두부든 두유든? 네, 맞아요. 형태는 크게 상관없고 오히려 좀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그런 음식 중 하나죠. 오, 그렇군요. 그리고 딸기 같은 베리류. 이것도 추천이 많았어요. 항산화 성분, 그것 때문이라고 하죠? 네네. 베리류도 그렇죠. 근데 한 자료에서 재미있는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걸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보다는 그냥 생과일 그 자체로 먹는 게 혈당 관리에는 더 낫다. 뭐 이런 구체적인 팁도 있었어요. 아하, 생과일로. 그게 더 좋군요. 반면에 좀 의견이 갈리거나 주의해야 할 음식들도 있었죠. 우유 같은 거요. 맞아요. 우유는 정말 자료마다 조금씩 얘기가 달랐어요.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마시는 건 괜찮지 않냐는 시각도 있고요. 커피는요? 커피도 있었는데. 아, 커피. 그건 설탕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 거기에 한정되더라고요. 특히 로스팅이 약하게 한 원두가 더 좋다는 말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설탕 넣은 커피는 피해야 한다는 거였죠. 감미료 얘기도 있었어요. 스테비아 알룰로스 같은 천연 추출 감미료. 이건 설탕 대안은 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좀 뭐랄까 중독성이라든지 장내 환경 문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아, 그리고 아스파탐. 이건 이비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됐다는 언급이 있었죠. 이비군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아, 그게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 의미인데요. 아직 증거가 아주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뭐 그럴 때 쓰는 분류예요.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석류나 홍삼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여성 호르몬하고 구조가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유방암 발병률하고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보니까 특히 좀 고위험군이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오메가3나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요? 그건 이제 유방암에 직접 좋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건강에는 도움이 되니까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뉘앙스였죠. 결국에는 뭐 하나가 만병통치약 이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내 몸에 맞게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음식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로 가볼까요? 유방암은 어떻게 일찍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이요. 아까 침묵의 암살자라는 표현이 참 와닿았어요. 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가검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특히 한국 여성분들한테 많은 치밀 유방. 이게 문제라고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치밀 유방은 유방 촬영술, 그러니까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작은 종양을 놓치기 쉽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됐어요. 비유를 들자면 빽빽한 숲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유방 초음파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그 보내주신 글 중에 하나가 이 초음파 판독이라는 게 의사의 경험이나 숙련도에 엄청 좌우된다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냥 찍는다고 다가 아니군요. 그렇죠.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라 경험 많은 영상의학과나 유방외과 전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역사가 또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고대 이집트 기록에도 나온다고 하고 과거에는 수술도 엄청 끔찍했다고 하던데.
네, 그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자료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셜리 템플이 처음으로 용기 내서 투병 사실을 고백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점,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 사례는 정말 파장이 컸죠. 맞아요. 유전자 검사, 그 BRCA 유전자 같은 거요. 그걸로 미리 발병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걸 알고 예방적으로 절개술을 받는 거. 이건 정말 현대 의학의 큰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죠. 여러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또 그 자료에 나온 올리비아 허시 사례랑 대비가 되더라고요. 늦게 발견해서 재발까지 겪은 경우. 그렇죠. 유방암이 재발 가능성 때문에 꼬리가 긴 암이라고도 불리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그 자료들에서도 나오지만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아, 치료법이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 부작용은 훨씬 줄고 완치율은 정말 많이 높아졌다는 그런 희망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혈액 검사로 암을 더 일찍 찾아낸다거나 아예 항암 백신을 개발하려는 그런 노력도 진행 중이고요. 와, 정말 의학 발전이 빠르네요. 자, 그럼 오늘 청취자님 자료들을 통해 쭉 살펴봤는데 핵심을 좀 정리해 볼까요? 식단 관리, 뭐 콩이나 베리류 먹는 거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조기 발견이다.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검진을 통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치밀 유방이시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예전보다 훨씬 희망적인 상황이라는 거. 이게 자료들 전반에 깔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런 유전자 분석 기술이나 예방적 치료 같은 것들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암을 일찍 발견하는 걸 넘어서서 어쩌면 미래에는 암을 예측하고 미리 막는 방식으로 우리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와, 암을 예측하고 미리 막는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청취자님 덕분에 정말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